벌써 2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그땐 참 버겁고 흔들리던 시간이었는데 요즘 와서 보면 이상하게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 같기도 합니다. 그 시간 이후로 20년을 함께 겪어낸 친구와 같은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말이죠. 꽃이 환하게 빛나는 시간, 여러분의 화양연화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우리 도시 전주에서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그건 언제였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영화의 OST를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것들인데 네. 하여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냥 막 해버렸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 하여튼 지금의 이제 길버트나 또 우리 그때 세대의 우리가 어떤 그 노력했던 그런 변화의 시작들이 네. 지금은 조금씩 결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면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좀 뿌듯한 의미 있다. 네. 오무했고 용감했지만 네. 지금은 뿌듯한 의미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신 게 2000년도 초반, 우리가 나이로는 30대 중반쯤이었고, 근데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제가 처음 뵌 것은 그부터 한 10몇 년 전에 20대 때. 아 그래? 네, 그 때는 1991년 정도 그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거기서 공연했던 때가 있었고 거기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동의 새벽을 열창하셨던 그때는 이제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물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라고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얘기를 나눈 게 예수병은 그 이제 포장마차에 맞아요. 처음 뵌 날. 그렇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즘에 이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또 망설임도 많아지고 그래서 판단도 이전보다 좀 느려지는 거잖아요. 네. 길버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은데 또 예전에는 확신에 차서 또 확신에 차지 않다 하더라도 확 밀어붙였는데 지금 계산하게 되고 또 가능성보다는 그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모두 길버님 고생했구나 약간 이 얘기를 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철들었냐라는 질문에 저는 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 제목이 철들지 않으면 즐겁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쪽 표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바보가 되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두 분은 끝까지 좀 철들지 않는, 근데 그게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길버님 돈키호테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그런 돈키호테와 낭만파인 것 같다 두 분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변화가 젊음에서 중년으로 오며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경험이 쌓인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여튼 그러니까 동학이 있었고 현대사에서 저기 그 사삼이 있었고 광주가 있었는데 120년, 뭐 한 70년, 그다음에 한 40년 뭐 이렇게 순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사건 속에서 그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형성됐는데 비교적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극복됐고 드라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러다 보면 자기 얘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게 제가 누누하게 이제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전주는 정말 느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느려져? 동작도 느리고 뭔가 그렇죠. 발전도 느리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침에 시내버스 탈 때 보면 느끼잖아요. 서울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그렇죠. 여기는 생존에 싸우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가면 다음 차 타면 되는 그렇지. 거고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된 도시가 됐는데 아마 그 느린 도시로서 갖는 어떤 얻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켜야 할 것들을 많이 지켜왔잖아요. 특히 이제 무리한 개발들을 피하면서 시장이 될지 한옥이 될지 하여튼 여유로운 공간을 계속 남겨놨잖아요. 그런 건 많이 보존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키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좀 느려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좀 이 느려지는 그러니까 지켜낸 것들을 토대로 좀 더 속도를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속도감 있게 그걸 살리면서 그렇죠. 근데 마냥 늘어지게 놔두지 말고 속도를 붙여보자. 그러면 어떤 행정을 통해서 행정 AI 어떤 접목을 통해서
좀 빠른 행정을 구현하고 그 빠른 행정을 통해서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빨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빠른 결정과 빠른 판단과 빠른 결정을 통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측면의 AI 그런 걸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대에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네. 교대는 특성상 타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거수해서 이렇게 한다 해요. 근데 전주 친구들은 지독하게도 손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근데 시키면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네, 네. 그 교수님의 진단은 뭐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얼추 성취의 경험, 네. 뭔가를 만들어낸 경험. 성과의 경험 이런 게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그냥 비단 그 학생들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도시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도시 전주가 뭔가 해냈어, 또 이겼어 이런 경험의 기억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의 기억이 많지 않으니까 역동적이지 못한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갑이거든요. 20년 뒤에 도시 얘기하시면 제가 한갑에 가까운 나이인데 좀 아까 듣는데 좀 섬찟했습니다. 20년을? 네, 오늘 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시간, 한 도시의 시간을 천천히 걸어본 것 같습니다. 전직 국회 보좌관이었고 오래된 친구였고 지금은 그냥 같은 도시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을 지나고 몇 번의 선택을 지났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꼭 지나간 시절만을 뜻하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땐 몰랐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어떤 시간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채로 그냥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오늘 도시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